서울 제한군인회 회관의 휴게실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박말순 할머니 덕분이었죠. 75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부터 회관을 찾아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찾아오는 군인들에게 정성스레 차를 내어주는 박말순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말순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회관 경비를 맡은 김철수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말순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금방 가버리지 않겠어요? 박말순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제한군인회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박말순의 남편은 6.25 참전용사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박말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덕분에 여기가 더 따뜻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회관을 찾은 한 젊은 장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말순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말이지. 겸손하게 말했지만 박말순의 눈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청소와 차 대접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봉사였기 때문이죠. 오전 시간, 박말순은 휴게실의 찻잔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말순은 문득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던 침수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침술은 우리 전통의술이니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귓가에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박말순은 주머니 속 작은 침통을 살짝 만졌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는 이 침통은 박말순에게 한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말순 할머니, 오늘 국제교류 행사가 있대요. 외국 장교들도 많이 오신대. 휴게실에 들어온 윤미자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더 깨끗이 청소해야겠네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회관을 보고 좋게 생각하셔야죠. 박말순은 더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어요. 이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박말순이 아버지에게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회관 사람들은 박말순을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말은 많지 않지만 박말순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회관 전체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직접 만든 유자차를 군인들에게 내어주며 박말순은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말순 할머니, 할머니 유자차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 생각나게 하는 맛이라니까요. 젊은 군인들의 칭찬에 박말순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인정이 박말순의 하루를 빛나게 했죠. 오후가 되자 제한군인회 회관은 분주해졌습니다. 국제교류 행사를 위해 여러 국적의 장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각국 군대 간의 우정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박말순은 휴게실 한쪽에서 손님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한국 전통차와 다과를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박말순의 눈에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외국 장교들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오셨네요. 박말순은 탄성을 질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등 다양한 국가의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참전했던 16개국을 대표하는 장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행사는
재향군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각국 대표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어요. 행사장은 국제적인 분위기로 가득했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소통을 도왔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표 에반스 소령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단상에 오른 에반스 소령은 단정한 미군 복장에 푸른 눈을 빛내며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에반스 소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재향군인 여러분, 그리고 각국의 동료 장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에반스 소령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죠. 한국 전쟁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말을 이어가던 에반스 소령의 얼굴에 갑자기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허리를 붙잡았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령님? 옆에 있던 한국 장교가 급히 다가갔지만 에반스 소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고 다음 순간 그대로 단상에서 쓰러졌어요. 의사 계십니까? 빨리 의사를 불러주세요.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치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 했죠. 하지만 행사장의 보안 때문에 휴대폰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누군가 외쳤지만 행사장 출입구는 의전 절차로 인해 쉽게 오갈 수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입증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단상 아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말수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외국에서 온 장교가 한국 땅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박말수는 주머니 속 침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침술이 생각났지만 쉽게 나서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에반스 소령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박말순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몇몇이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말은 여전히 희미했죠. 박말순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반스 소령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행사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에반스 소령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박말순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박말순은 에반스 소령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할머니, 여긴 위험합니다. 물러나 계세요. 한 군인이 박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은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분, 지금 허리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박말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침수를 연마해온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군인이 말했지만 박말순은 끈질기게 자리를 지켰어요.
그녀의 눈에는 에반스 소령의 상태가 심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는 와중에도 허리를 움츠리고 있었죠.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신경이 더 눌릴 수 있습니다. 박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안과 의심 사이를 오갔어요. 그때 에반스 소령이 고통 속에서도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푸른 눈과 박말순의 시선이 마주쳤죠. 도와주세요. 에반스 소령의 간절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잦아들었습니다. 박말순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태를 살폈어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허리 쪽인가요? 박말순이 물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참으세요. 박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침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뭡니까? 위험한 것 아닙니까? 환군 장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배운 침술입니다. 허리 신경통에는 이것이 특효예요. 박말순의 손길은 노련했습니다. 오랜 세월 침술을 연마해온 솜씨가 그녀의 움직임에서 드러났죠. 에반스 소령은 고통 속에서도 박말순을 신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에반스 소령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네, 내 책임이다. 허락한다. 빨리. 에반스 소령의 동의에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박말수는 에반스 소령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옷을 조금 올려주세요. 허리 부분을 봐야 합니다. 보좌관의 도움으로 에반스 소령의 군복 상의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박말수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의 허리를 살펴봤어요. 경직된 근육과 미세하게 떨리는 피부를 보며 박말수는 즉시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급성 요추 신경 압박이네요. 근육이 경직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박말순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침통에서 가늘고 긴 침을 꺼내들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침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조금 따끔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박말순이 에반스 소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말순은 침을 놓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환자를 대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죠. 침이 에반스 소령의 허리 부근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잠시 찡그려졌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졌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나요? 박말순이 물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미약하게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기하다. 고통이 줄어들고 있어. 침이 에반스 소령의 허리에 꽂히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오직 에반스 소령의 숨소리만이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박말수는 하나, 둘, 침을 더 놓아갔어요.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간 연마된 기술이 묻어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 자리가 허리 통증의 급소입니다. 박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의외로 침착하게 박말순의 치료에 응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저 침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가?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군인이 대답했어요. 한국의 전통 침술이라는데. 정말 신기하군. 박말수는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에반스 소령의 맥을 짚어보고 피부 상태를 살피며 가장 효과적인 침 자리를 찾아갔어요. 이제 주요 경혈점에 모두 침을 놓았습니다. 이대로 잠시 기다려보죠. 박말순이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에반스 소령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 보군요. 미국 측 보좌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전통 침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답니다. 에반스 소령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이어서 팔을 들어 올렸어요. 박말수는 그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움직일 수 있으신가요? 박말순이 물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에반스 소령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죠.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한국 전통 침술의 효과에 그는 놀랐습니다. 이제 침을 빼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으니 놀라지 마세요. 박말수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침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침을 뺄 때도 경혈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침까지 모두 빼내자 에반스 소령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어요. 불과 10여 분 전만 해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앉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영국 대표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놀란 눈으로 박말순을 바라봤어요. 한국 전통 침술의 효과를 직접 목격한 그들의 표정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 군 장교가 박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박말순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에반스 소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불안정했지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는 박말순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의 진심 어린 감사에 박말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침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앉아 계세요. 무리하면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박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았어요. 주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술이 이렇게 효과적이라니. 프랑스 대표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다른 외국 장교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표했어요. 이 순간 한국 전통 침술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듯 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응급 상황은 해소된 후였습니다. 의료진이 행사장으로 들어왔고 에반스 소령의 상태를 살폈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요추 신경 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네요. 누가 응급처치를 한 건가요? 저 할머니께서 침술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에반스 소령이 의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박말순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통 침술이 신경 압박에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효과는 정말 놀랍네요. 의사의 말에 박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침술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에반스 소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어요. 에반스 소령은 박말순 앞에 서서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심각한 상태였을 겁니다. 박말순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주변에 모여있던 외국 장교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이게 한국의 전통 의술인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박말순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 침술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의학이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장교들은 연이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쏟아졌어요. 박말순은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관 관계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박말순에게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침수를 하셨다고요?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보였죠. 하지만 에반스 소령이 먼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 요청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히려 이분 덕분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반스 소령의 확고한 발언에 관계자도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박말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말순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의사의 권유로 추가 검진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는 틈틈이 박말순을 바라보며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전통 의술을 잘 모르는데 외국 장교가 그 가치를 알아봐 주니 참 기쁘네요. 박말순이 옆에 있던 윤미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윤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할머니 덕분에 우리 전통 의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네요.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에반스 소령은 다시 박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큰 고통 속에서 행사를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박말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령님이 좋아지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우리 전통 의술이 도움이 되어 다행이에요. 에반스 소령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 의술인가요? 정말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침술입니다. 서양 의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체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이죠. 박말순의 설명에 에반스 소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전쟁 후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 발전도 놀랍지만 이런 전통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에반스 소령의 말에 박말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침술의 가치를 외국인이 인정해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행사장을 떠나기 전 에반스 소령은 박말순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할머니의 침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연락해도 될까요? 박말수는 수줍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원봉사를 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말수는 평소와 같이 일찍 제향군인회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회관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신문 보셨어요? 경비를 맡은 김철수 씨가 박말순에게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박말순은 의아한 표정으로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역 일간지 사회면에 작게 실린 기사였지만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침술로 외국 군 장교를 살리다. 박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사에는 어제 있었던 일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녀가 위급한 상황에서 침술로 미국 군 장교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문에 났지요? 박말순이 김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사에 기자들도 있었잖아요. 한 분이 그 장면을 다 보고 기사를 썼나 봐요. 말순 할머니, 이제 유명인사 되셨네요. 박말순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는 결코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저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회관에 들어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박말순을 반겼습니다. 몇몇은 신문을 가리키며 축하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할머니의 침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던졌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관의 자랑이세요. 회관장이 다가와 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박말순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띄워져 있었어요. 에반스 소령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졌을 때 한 한국 할머니가 전통 침술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게시물에는 박말순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박말순의 동의를 얻은 사진이었죠. 게시물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고 이미 수천 번 공유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박말순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박말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MBC에서 저녁 뉴스에 나오실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회관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런 건 사양할게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런데 나가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에반스 소령이 다시 회관을 찾아왔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다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에반스 소령은 정중하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말수는 수줍게 꽃다발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괜찮아지셨어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도 받았는데 의사들도 놀랐어요. 신경 압박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하더군요. 에반스 소령의 말에 박말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침술이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이 기뻤어요. 다행이네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에반스 소령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 때문에 할머니께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전통 의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박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령님이 건강해지셨다니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회관 문이 열리고 외국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에반스 소령의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박말순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당황스러움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해도 됩니다. 에반스 소령이 배려심 있게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한 일인데 이렇게 크게 다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소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반스 소령은 박말순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다가가서 박말순 대신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께서 인터뷰는 사양하신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갑자기 쓰러졌는지 그리고 박말순의 전통 침술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전통 의술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했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전통 침술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박말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술이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는데 이렇게 큰 관심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할머니 덕분에 우리 전통 의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겠어요. 옆에 있던 윤미자 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날 저녁 회관장은 박말순을 위한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관 사람들과 몇몇 군 관계자들이 모여 박말순의 선행을 기리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박말순은 끝내 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박말순의 말에 회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말순의 소박함과 겸손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선행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에반스 소령이 박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내일 귀국합니다. 떠나기 전에 꼭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소령님 덕분에 제 침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에반스 소령은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박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박말순이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국군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우리 부대의 명예 배지입니다.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시민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말순은 감동하여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면 할머니를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소령님이 다시 오신다면 제가 직접 차도 대접하고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인간적인 교감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다음 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박말수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관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텐데요. 방송에 나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할 텐데요. 박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은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박말순의 겸손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인터뷰를 거절할수록 사람들은 그녀의 인간미에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말순 할머니, 할머니가 거절하실수록 사람들이 더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회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회관장은 박말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사의 요청을 박말순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회관 차원에서 간단한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의 취재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말순을 향한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제향군인회 회관에서는 여전히 박말순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침착함과 용기, 그리고 전통 침술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아침 일찍 박말수는 평소처럼 회관 휴게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닦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회관 관계자인 정호진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말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아이고, 늙은이가 일찍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정호진 씨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달라진 점은 없으세요? 지난번 일 이후로요. 박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저 사람 살리는 일은 다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호진 씨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많은 주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박말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요. 오전 시간 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박말순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박말순은 변함없이 소박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한 젊은 여성이 회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박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박말순 할머니 맞으신가요?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의학과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뵈었습니다. 박말순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영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에반스 소령의 SNS 게시물을 보고 할머니의 침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전통 침술의 현대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할머니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젊은 세대가 전통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반가웠어요. 물론이지요. 내가 아는 것이 얼마 없지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침술 방법이 학술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급성신경 압박에 대한 접근법이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회관 한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말순은 아버지에게 배운 침술의 원리와 방법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박지영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이런 귀중한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대의학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할머니의 지혜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말순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옛 어른들의 지혜일 뿐이에요. 우리 전통에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오후 늦게 박말순은 회관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에반스 소령이 보낸 메시지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부대 의무실에서도 할머니의 침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박말순은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서툰 손길로 답장을 보냈어요. 소령님, 잘 지내신다니 다행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박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에반스 소령이 선물한 명예 배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침술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말순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에반스 소령은 자신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도움을 넘어 나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기. 박말순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박말순은
그 모든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주목이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세상에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박말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일상은 계속되겠지만 그녀가 남긴 감동의 물결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되어 또 다른 선행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침술의 효과처럼 선한 행동의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오래 퍼져나가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매일 밤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이러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든 여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미친 사랑이었죠. 오늘은 63세 이수진 여사의 놀라운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3살 연하의 달콤한 남자를 만난 후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 밤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운명 같았습니다. 매일 밤 달콤한 속삭임에 가슴이 뛰고 남자의 눈빛만 봐도 심장이 떨렸죠. 하지만 남자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이 고요했습니다. 간판 불빛 하나 켜지지 않은 거리에 금강산이라는 한 식당 앞에서 문이 열렸죠. 63세의 이수진은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 맛집으로 소문난 금강산. 이수진은 남편과 함께 이곳을 일구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이곳을 지키고 있죠. 주방에서 울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합니다. 이수진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죠. 하나 둘 모여드는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 이수진은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주 허리가 아프다는 걸 숨길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금강산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죠.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손님은 줄어들 줄 모르니까요.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서 이 무거운 짐을 나눠졌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붐비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이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조용히 식사를 하던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손님은 이미 몇 달째 단골이었습니다. 강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손님은 이수진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컨설턴트라는 강민석은 금강산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 이제는 더 큰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종종 했던 고민이었죠. 하지만 그땐 우리 둘이서 하는 게 좋아라며
늘 고개를 저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매출 그래프였죠. 이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한 식당.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날이 갈수록 이수진은 강민석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강민석은 단순히 사업적인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이수진이 힘들어하는 주방일도 걱정했고 식당 운영에 대한 소소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매일 새벽부터 무리하시면 건강이 걱정입니다. 직원들을 더 뽑으시는 게 어떨까요? 강민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수진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죠. 강민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식사를 했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이수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넓은 견문과 따뜻한 마음씨는 이수진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이수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 제안을 받은 이수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프랜차이즈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바친 이 가게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게다가 강민석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강민석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20년 전 남편과 함께 식당을 키워나가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강민석은 이수진을 한 여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진지하게 대해주었죠. 그의 진중한 태도와 따뜻한 배려는 이수진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민우는 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변화가 못마땅했죠. 엄마, 갑자기 무슨 프랜차이즈예요? 아빠가 그토록 반대하셨잖아요. 이수진은 아들의 걱정을 그저 젊은 사람의 조급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아들도 분명 마음이 바뀔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자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미팅 당일 이수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미팅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도착했을 때 강민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준비한 자료들은 완벽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향후 5년간의 수익 전망까지 빠진 것 하나 없이 꼼꼼했죠. 강민석은 투자자들 앞에서 금강산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이 20년간 쌓아온 노하우, 전국적인 인지도, 레시피의 경쟁력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죠. 금강산은 단순한 한식당이 아닙니다.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이 가치를 전국으로 널리 알릴 때가 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강민석은 그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수진은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 이수진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런 이수진을 위해 근처 카페로 안내했죠. 조용한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프랜차이즈 제안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반대했죠. 우리 둘이서 하는 게 좋다고.
강민석은 조용히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이해심이 가득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의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은 강민석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강민석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이수진의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했죠. 함께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도 고르고 메뉴 구성도 의논했습니다. 이 메뉴는 좀 더 젊은 층을 위해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사장님의 비법은 그대로 살리되 플레이팅만 조금 변형해보는 거죠. 강민석의 제안은 언제나 신선했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죠. 하지만 첫째 아들 민우의 걱정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왔죠. 엄마,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수진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죠. 내가 걱정하는 건 알아. 하지만 민석 씨는 달라.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가게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결정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첫 미팅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투자 의향서가 도착했죠.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갈 거예요. 강민석의 말에 이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금강산이 이제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설렘의 이면에는 이수진도 미처 알지 못하는 작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말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직은 모른 채로 투자 의향서를 받아든 지 일주일 만에 이수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금강산의 확장을 위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5억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강민석 역시 공동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자신도 5억을 투자하여 이수진과 동등한 지분을 갖기로 했죠. 이수진은 강민석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이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가게를 담보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주는 강민석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업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석은 프랜차이즈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허가부터 상표권 등록까지 그의 일처리는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습니다. 첫 가맹점 후보지도 빠르게 물색되었습니다. 강남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임대료는 비쌌지만 수익성은 보장된 자리였죠. 강민석은 이미 건물주와 사전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자녀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민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게의 가치가 프랜차이즈화로 퇴색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수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강민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진중한 태도와 사업에 대한 열정은 이수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석은 이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과 강민석이 공동대표를 맡고 50대 50의 지분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사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었고 주방 설비도 대량 발주되었습니다. 강민석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그의 일처리 능력은 날이 갈수록 이수진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계약서를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이미 강민석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그를 의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석은 이수진의 신뢰에 보답하듯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현장을 방문하며 개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이수진은 20년 전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이라는 대출금은 이미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강민석 역시 약속대로 5억을 입금했습니다. 총 10억의 자금이 모이자 사업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고 직원 채용 공고도 나갔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금강산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로서의 새로운 사업,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강민석의 모습까지 그 어느 때보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이수진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제출한 투자금 5억 원의 입금 확인서가 실제 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가맹점 오픈을 2주 앞둔 어느 날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식당 안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수진은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 앞에 한 뭉치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민석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던 그의 의심이 마침내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서류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과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에 그 서류들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또 강민석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눈이라도 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못해 서류를 훑어본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민석이 자신에게 들려준 화려한 경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크고 작은 사업 실패만을 반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수진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강민석이 보여준 진심과 열정은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미 5억이라는 거액이 투자된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석의 투자금 입금 확인서를 은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수진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금 관리는 강민석이 도맡아 했습니다. 법인 통장도 그가 관리했고 모든 지출도 그의 결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수진은 단 한 번도 그 과정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식당을 담보로 받은 5억 원의 대출금, 그리고 강민석이 약속한 5억 원의 투자금. 그 돈들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난생 처음으로 강민석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른 아침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강민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제출했다는 투자금 입금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강민석을 믿으려 했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인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할 대출금 5억 원도 이미 모두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금강산의 주방은 처음으로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저녁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민석의 모든 말과 행동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처음으로 금강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식당이 처음으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는 급한 집안일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민석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법인 사무실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서류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주방 설비업체의 계약금 청구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강민석이 알려준 자택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낯선 주인이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그 집에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우가 수소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성공한 자영업자들을 노려 프랜차이즈 사업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가맹점이 될 예정이었던 강남의 상가 건물도 허위였습니다. 건물주는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계약금도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주방 설비 업체에 지급됐다는 계약금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각종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이수진을 속였고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빼돌린 것입니다. 이수진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강민석이 사용한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그가 제시한 모든 서류가 가짜였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함께 투자자 미팅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강산으로 돌아온 이수진은 쓰러질 듯한 걸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20년간 써온 장부를 하나하나 넘기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가게가 이제는 거액의 빚을 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강인하던 사장님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평소의 그 늠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대출금은 이미 사라졌고 가게는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흔적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었고 계좌는 모두 가명으로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빚을 져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5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금강산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수진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민석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지역의 유명 식당에서도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의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우가 확인한 결과 강민석은 부산의 한 유명 중식당에 새로운 표적을 정하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자처하며 식당 주인의 신뢰를 얻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잃어버린 활기가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부산의 중식당은 30년 전통의 명소였습니다. 여주인은 67세의 홀로 된 여성이었고 이미 강민석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석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자영업자들을 속여왔습니다. 대구의 분식점, 광주의 제과점, 대전의 족발집까지 모두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맛집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도 분명했습니다. 모두 나이든 여성 사업자였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사업적 제안으로 시작해 점차 정서적 유대를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강민석의 진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성민이었고 이미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이름을 바꾸고 서류를 위조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수진은 부산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한동안 영혼 없이 살아가던 어머니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대책 모임은 빠르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피해 금액이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수진은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할 뻔한 피해자들이 줄을 이어 제보했습니다. 이수진의 용기 있는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강민석을 전국 지명 수배했고 금융권에서는 유사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강민석은 지난 10년간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나이든 여성 자영업자였습니다. 이수진의 가게를 찾았던 투자자들도 모두 그의 공범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투자자로 위장한 이들, 은행원으로 가장한 이들, 심지어 변호사로 가장한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법적 대응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수진도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투사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책 모임이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은 강민석을 검거했습니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그의 가방에서는 다수의 위조 신분증과 허위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구치소에서 강민석과 대면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성민이었고 나이는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민석은 구치소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수진의 5억 원도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석의 사기 조직은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가짜 투자자로 활동한 공범 3명, 서류 위조 전문가 2명, 자금 세탁 담당자 1명까지 총 7명의 조직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강민석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20년 넘게 일궈온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과정, 강민석이 자신의 신뢰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는 강민석의 범행이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영업자들의 노력과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 특히 나이든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정서적 유대까지 악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수진은 한 번도 재판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정 안팎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찾아가는 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5년에서 8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수진은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 이후 민사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강민석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법적 절차를 도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수진의 싸움을 주목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의 용기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며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이수진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금강산 문을 열었습니다. 5억 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금강산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식당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진은 주방을 책임지고 민우는 홀과 경영을 맡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수진은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수진은 자영업자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민석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로를 지원하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이수진처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자영업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민석이 해외 계좌에 숨겨둔 자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이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금강산의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성이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이수진의 사례를 보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채우지 못했던 마음의 빈자리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아들, 서로를 지지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 이수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꿈은 접었지만 대신 작지만 단단한 가게를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성공에 대한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수진은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민석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은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1년 전 그토록 힘들어하던 어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화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금강산에는 매일 아침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수진은 주방에서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민우는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실패의 교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수진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강인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